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1월 말 팰리스전부터 4경기 2승 2무의 전적으로 다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적 불안감을 드러내긴 했으나 반대로 득점에서 달롯, 지르크지, 마운트, 디알로, 은베모,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루, 쿠냐 8명이 무려 11득점, 경기당 거의 3득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이번 16라운드 본머스전에서 후반전 들어 포백 기반 포메이션의 변화도 보여주었고 아모림이 이끄는 맨유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베모, 마즈라위, 디알로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각자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메이션 변화를 실험해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심의 몇 가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 맨유가 분명히 불리한 경기를 했던 것도 맞고 이러한 점과 별개로 맨유의 불안점이 확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맨유의 포메이션, 선발 라인업부터 소개하면서 이번 16라운드에서 처음 선보였던 포백 포메이션에 대해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스타팅 포메이션은 3-4-3이었고 골키퍼의 라멘스, 3백의 요로, 헤븐, 루크쇼, 3선의 디알로, 카세미루, 브루노, 달로, 전방의 은베모, 쿠냐, 마운트가 출전했습니다. 오프닝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포메이션을 포백 기반으로 변형하는 걸 전반전부터 살짝 보여주기도 했는데 평소에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던 디알로가 전반전부터 4-4-2 혹은 4-3-3의 윙어로서 수비보다 공격에 집중함으로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리우트, 맥과이어 대신 헤븐이 중앙 센터백으로 나와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망주 헤븐의 수비적 불안감이 더욱 드러나기도 했지만 아모림이 맨유의 부임한 이래 절대 깨지 않았던 3백 기반의 포메이션의 틀을 깨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수비 불안을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수비진을 보호할 충분한 3선이 갖춰진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윙어치고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던 디알로를 공격에 집중하라고 전진 배치한 데다 잠시 뒤에도 언급할 예정이지만 이번 경기에선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 선수 개인의 실수에 의해 나온 실점이 더 많았고 그렇다고 실수한 선수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포메이션에 적용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베모, 디알로, 마즈라이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됩니다. 맨유의 우측을 담당하는 주전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메이션, 하다못해 전술의 변화는 반강제적인 상황이었는데 아모림은 이러한 맨유의 현 상황에 대해 후반전에 포백 포메이션 변화로 답했습니다. 디알로가 한 칸 올라가 측면 윙어로 뛰도록 하고 달로를 한 칸 내려서 포백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좌측으로 이동해 압박과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던 마운트, 중원의 숫자를 채워주기 위해 내려왔던 쿠냐는 오히려 포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운트는 좌측면과 중앙을, 쿠냐는 최전방과 이선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본머스 입장에서 대체 누가 마킹을 붙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쉬웠고 이런 문제는 포메이션의 본격적인 변경이 이번 경기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몇 경기 더 지켜봐야 잘 굴러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맨유나 본머스나 역습 위주의 빠른 공격이 특기인 팀이고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이 후방보다 전방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유권을 내주면 실점과 직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세메뇨와 테버니어의 득점 장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세메뇨의 득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페트로비치의 롱패스를 달로가 끊어 바로 마운트에게 내줍니다. 무려 3명이 둘러싸고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운트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로가 마운트 근처에 있으면서 압박을 덜어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해버립니다. 순식간에 3명에게 포위당한 마운트는 쇼에게 백패스를 시도하지만 클루이베르트가 차단에 성공, 그대로 역습을 나가는 세메뇨에게 패스를 이어줬으며 이미 측면에 쇼와 달로를 제친 세메뇨는 쉽게 침투하여 1대1 동점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테버니어의 득점 장면을 보겠습니다. 맨유가 또 경합 상황에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이번엔 센터 서클을 넘어 포켓 공간에 진입했습니다. 공을 받은 달로의 뒤로 루크쇼가 침투를 시도하는데 이 장면만 따로 떼서 본다면 쇼와 달로가 모두 나와있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디알로와 브루노가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의 후방에 센터백 둘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달로는 모험적인 패스가 아니라 최대한 안전한 패스를 해야만 했고 그 방법은 사이드로 빠졌던 쇼의 바깥쪽으로 내주거나 아예 반대쪽에 디알로에게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로의 시야는 이 두 명이 아니라 경기장 중앙에 있는 쿠냐와 브루노를 향해 있었고 때마침 본머스의 3선 스콧과 테버니어는 언제든 압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달로가 선택한 패스 타겟은 중앙에 위치한 브루노였고 이를 예상하지 못한 브루노는 정확하지 못한 터치로 공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필 공을 빼앗아 역습을 주도한 테버니어는 미드필더로 출전하긴 했지만 윙어를 볼 만큼 빠른 선수였고 맨유의 역습을 저지할 만큼 빠른 선수가 없어서 카세미로가 어떻게든 끊으려고 백태클을 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달로의 실책에 대해 문제 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맨유가 직선적이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서 만날 팀이 공식 경기 9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 최근 흐름이 좋진 않지만 공격 자원이 꽤 위협적인 뉴캐슬인데 전방보다 2선, 즉 맨유의 약점이 될 만한 포지션 3선의 맞상대를 보는 선수들을 반대로 가장 강한 장점으로 뽑을 만한 팀이며 특히 빌라의 에이스인 모건 로저스는 거의 190cm에 달하는 신장에 지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경합에 상당히 적극적인 선수입니다. 카세미로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뺏기면 실점까지 한순간인 만큼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르구라고 해서 달러만큼 실책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데다 포켓 공간에 위치한 맨유의 3선 브루노, 카세미로, 마이누는 수비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는 선수들이고 꼭 빌라의 모건 로저스뿐만이 아니라 팀버와 함께 수비 라인을 깨는 아스날의 사카, 단독 돌파력으로 수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맨시티의 도쿠,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데 도같은 첼시의 페드루 네토 등 대부분의 강팀들은 이 선에 위협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3백이든 4백이든 포메이션의 문제를 떠나서 맨유는 항상 지적받던 근본적인 약점 공간인 3선 포켓 공간에 위치한 선수들이 빠르면서도 정확한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본머스전의 포백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네이션스컵 기간 동안 그리고 주전들이 국가대표 차출해서 복귀했을 때 여전히 포백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 나름대로 상상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번 본머스전에서 선보인 포백 기반의 포메이션입니다. 디알로를 올리고 달로와 요로가 풀백이 되었으며 이후 요로 대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센터백으로 교체 투입되어 쇼와 달로가 풀백으로 다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은베모, 디알로 둘 다 윙어이긴 하지만 은베모는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디알로는 윙어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고 카세미로의 자리에 마이누가 교체 투입되었는데 수비적으로 하자가 없진 않겠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볼 캐리가 된다는 점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선에는 마운트가 빠지고 쿠냐와 브루노, 마지막으로 세슈코가 스트라이커로 교체 투입되며 당장 4-3-3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견해에 따라 이렇게 4-4-2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 이런 배치가 잠깐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리우트가 아직 복귀하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맨유의 포백은 이런 구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다시 4-3-3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베모, 디알로, 마즈라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쿠냐와 달로가 본격적으로 오른쪽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마운트 또한 오른쪽 윙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동안 좌측의 도르구, 달로의 부족한 수비를 활동량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로, 더리우트, 리산마, 쇼의 포백을 구성하고 그 앞에 카세미로, 마이누를 배치하여 카세미로는 수비라인 보호를, 마이누는 볼캐리를 통한 빌드업 롤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카세미로가 경고 누적으로 빌라전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센터백 중 한 명이 이 자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빌라전에 한정하여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만약 4-4-2의 포메이션이라면 쿠냐와 세슈코가 함께 투톱을 서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윙어에게 넓은 공간이 허용되지만 그 공간만큼 수비적 부담감이 더해지는 4-3-3과 달리 애초부터 간격을 좁게 가져가는 4-4-2는 수비가 유리할 것이며 마운트와 쿠냐는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빌드업을 혼자 풀게 되는 브루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었던 마운트의 왼쪽 커버, 쿠냐의 중원 도와주기와 비슷한 결입니다. 아마 빌라전에서 포백을 가동한다면 브루노와 마이누가 모두 수비에 적합하지 않고 더리우트와 맥과이어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비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간격이 좁은 4-4-2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모림이 보여준 포백은 주전 선수들, 특히 오른쪽 주전급 자원의 이탈에 대비한 어쩔 수 없는 긴급 조치에 가깝습니다. 본머스전에서 나쁘지 않았지만 샘플이 단 한 경기, 그것도 후반전 45분뿐인 상황이라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어렵기도 하고 만약 이어지는 아스톤 빌라, 뉴캐슬전에서 성적이 심하게 좋지 않을 경우 포백에 대한 가능성을 접고 다시 3백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포백을 채택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백에 대한 가능성도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전술에 대한 가능성일 뿐이지 현실에서 어떤 경기를 할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아모린 감독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다가 똥꼬집에 가까워 보였던 신념을 스스로 꺾은 것은 상당히 박수받을 만한 용기로 보이며 그럼에도 몇몇 선수들의 실수가 발목을 잡은 경기였던 만큼 이런 부분들은 개인 훈련
훈련을 통해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다시 유럽 대항전 출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희망을 품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포백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